네, 인일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교과서 102페이지입니다. 자, 저번 중간고사 때 체크되어 있던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 구해볼게.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절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상수항 m제곱 플러스 9. 자, 정리하면 4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9고요. 3m제곱 빼기 9가 판별식인데 그게 0보다 작다는 거야. 자, 양변을 3으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눴더니 m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생겼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좌변? 자, 뭐 유리 사실은 우리가 유리수 개수까지만 인수분해를 보통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죠. 자, 그럼 우리 좌변의 2차 함수를 그려보면 m에 대한 최고차 한계수 플러스인 아래로 볼록이면서 m축가 얼마에서 만나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값이 0보다 어떻게 되길 바래요? 지금 작길 바라지. 자,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m을 읽어야 돼.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m이 있어야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죠? 자, 따라서 m의 범위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인데, 자, 루트 3이 1.732 정도 되는 무리수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 m은 누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1, 0, 1 총 3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몇 번으로 가냐면 8번으로 가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아서 a, b 값을 찾고 다시 2차 함수의 최대를 찾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얘들아. 중근이죠. 그럼 어찌 됐건 실근을 가져야 한다면 요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판별식 구해보면, 자, 2차 방정식 판별식 구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m제곱 빼기 12.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48이 판별식인데 그게 0 이상이 되면 되죠. 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3으로 나눴어. 그러면 m제곱 빼기 16이 0 이하가 되죠. 자, m제곱 빼기 16이라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면서 m축과 어디에서 만나요? 뿔마 4에서 만나죠. 자,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지. 자,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 그러면은 이 빨간색 부분에 있어야 작아지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가 돼야 함수값이 0이 되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m값은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값이 마이너스 4고 b값이 플러스 4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마이너스, 자, 밑줄 부분 변형하면 x 플러스 절반, x 앞의 개수 절반 괄호 닫고 제곱. 자, 그리고 실제로 상수항의 제곱 4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곱해진 마이너스 4가 생긴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8이 되죠. 자, 그럼 2차 함수 이번에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8이죠. 자, 특별히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됐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를 갖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8이 답이 됩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은 0의 근일 때 a, b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들아, 노란색의 근 안에, 노란색으로 만든 식의 근 안에 파란색으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모두 들어가 있대요. 자, 그렇게 되려면 노란색 식이 파란색 식을 인수로 가지면 되지 않아요? 그래야 파란색에서 생긴 근이 노란색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노란색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노란색 식이 파란색 식에 해당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지고, 자, 그리고 좌변 3차, 우변 3차 되려면 1차 식이 와줘야 돼. 여기에 1차 식이 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x세제곱이면 여기도 x가 오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모르니까 k라고 잡아볼게. 자, 이제 k 찾는 법. 좌변의 상수 누구예요? 8. 우변의 상수항은요? 4k. 두 개가 이렇게 전개하면 4k지 두 개가 같다. 따라서 k는 얼마? 2가 됩니다. 자, k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 플러스 k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 a, b를 찾으라는 얘들아, a는 제곱의 개수지. 그러면 여기서도 x 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누가 생겨? 여기서 2x제곱, 2x제곱 계산하면 얼마예요? 4x제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4가 되고, 자, 그리고 b는 x의 개수지, 좌변에서. 자, 그럼 우변에서도 x의 개수만 찾으면 돼. 어디서 x항이 생겨요?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해도 4x, 두 개 더하면 8x니까 x의 개수 8이죠. 그래서 a는 4, b는 8.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12가 됩니다. 10번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10번은 4차 방정식의 실근 찾는 문제는 공간이 좀 작아서 자, 여기로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일단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얘를 px라고 한번 잡아보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지. 얼마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8의 절대값 붙이면 18의 약수 누가 있나요? 1, 2, 3, 6, 9, 18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총 12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입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x에다가 1 되나요? 안 되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1 플러스 5 플러스 11 플러스 1 마이너스 18 정말로 0이 되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이 얘들아, 좌변에 px라는 4차식이, 이 px라는 4차식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어떤 3차식과 곱해지는 구조죠. 자, 이걸 찾는 방법, 조립제법이지. px를 나누어지는 식으로 보고 x 플러스 1을 나누는 1차식으로 보면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3차식은 조립제법에서 몫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px의 개수 한번 가져와 봅시다.
px 개수 나누어지는 식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5, 11, 마이너스 1, 18. 자, 조립제법 왼쪽에 오는 숫자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즉 아까 찾아놨던 마이너스 1이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자, 지금 나머지가 0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어때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이 몫을, 자, 여기 있는 몫을요, 편의상 gx라고 하면 gx가 지금 어떻게 돼요? gx가 x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게 지금 gx의 개수잖아. 맞지? 자, 그럼 난 gx가 3차니까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g에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값을 찾아봅시다. 얼마가 되냐면 뿔만 1은 안 되고요.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g2는 8 빼기 24 플러스 34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 정말로 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내가 gx를 가지고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다시 몇 차식이 곱해져요? gx가 3차니까 2차식이 곱해지고, 자, 2차식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의 몫을 구하면 돼. 자, 근데 이제 gx가 나누어지는 식인데 이미 gx의 개수가 여러분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립제법을 이어서 갑니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2.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자, 그애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한 2차식이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2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었던 px는요, 아까 가장 먼저 어떤 인수를 가졌어요? 제일 먼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의 gx가 곱해진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 그리고 방금 gx 대신에 누굴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식 x 빼기 2 그리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방정식이니까 는 0을 붙여주면 되죠. 자, 문제에서 실근을 구하라 했는데 2차식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는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실근은 앞에 두 부분에서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1과 2라는 실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파 베타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제곱의 합을 구하면 결국 마이너스 1과 2의 세제곱의 합을 더하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누가 되나요? 7이 되는 문제.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방금 10번을 풀었고요.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네, 11번. 자,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2개 들어있는 1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 문제죠. 자, 우리 이렇게 절대값 2개짜리는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하나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기로 했죠. 자, 그래서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3이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얘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값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구름다리를 그립니다. 자,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어디 있냐? 예를 들어 여기를 1번, 2번, 3번 구간이라면 어디 있냐에 따라 절대값이 풀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x가 1번 구간에 있다면, 즉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노란색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x가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덩어리를 파란색, 두 번째 덩어리를 노란색이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하면 파란색은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파란색 덩어리는 음수죠. 그러면 절대값이요, x 플러스 1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야.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볼래? 자,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 절대값 안에 덩어리 양수죠.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게 7보다 작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 이항하면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 큰가요? 마이너스 2보다 크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이야.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부등식의 해를 찾았더니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 둘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1번 구간에서 해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만 된다는 거니까 공통 부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뭐냐면요, 1번에서의 해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 구간의 해를 찾아볼게요. 자, 2번 구간은 얘들아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데, 근데 얘들아 1번 구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의 등호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가.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도 해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줘야 되니까 2번에서 넣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예쁜 숫자 누가 있어요? 뭐 0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파란색이랑 노란색에 대입하면 얘들아 파란색에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풀립니다. 자, 노란색 x 자리에다가도 0을 대입해봐. 그러면 양수지. 그러면 여기도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그냥 풀려요. 자, 정리하면 x 플러스 5가 7보다 작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 한번 구해볼게. 초록색 부분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누가 되나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자, 얘가 누가 되나요? 2번 구간의 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큰데 마찬가지로 3도 해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볼게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대입해 볼게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파란색에 대입하면 뭐 4 같은 수 대입하면 파란색은 양수죠. x에 4 같은 수 대입하면 노란색은 음수지. 그러면 절대값이 어떻게 풀린다는 거야? 파란색은 그대로, 그리고 노란색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립니다. 7보다 작다. 정리하면 3x가 8보다 작아. 그럼 x는 얼마보다 작아요? 3분의 8보다 작지? 자, 그럼 이제 3번 구간에서 해를 찾아봤는데 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 중에 찾고 싶었는데 3분의 8보다 작다. 얘는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죠. 다시 말해서 3번 구간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3 이상인 애들 중에서는 해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스텝이 뭐였죠? 마지막 스텝은 최종 해를 구할게요. 자, 수직선 그려보고, 자, 1번 구간에서의 해 어떻게 돼요? 1번 구간에서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1번 구간의 해고, 자, 2번 구간의 해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2번 구간의 해 이거였지. 어떻게 돼요? 표시하면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공통 부분을 구하면 안 되고 나는 지금 해가 흩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해가 1번 구간의 해 그리고 2번 구간의 해. 그러니까 파란색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해를 하나로 모아준다는 거는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공통이 아니라 이제 얘를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해는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2까지 이게 최종 해가 되고 자 문제에서 A, B를 끝값으로 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0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중간고사 범위고요. 13번으로 갑시다. 네, 13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하나뿐일 때 A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을 1번,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을 2번이라고 하면 연립부등식은 1번, 2번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지. 그럼 얘들아 1번 부등식 3x가 9보다 작다. 약분하면 x가 3보다 작다니까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x가 3보다 작다. 이게 1번 부등식의 해지. 자 2번 부등식은 x가 a보다 크다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a가 이런 데 있어 버리면 아예 공통 부분이 없지 않아?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있다는 거는 해가 있어. 즉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가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뭐 요쯤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나는 이 겹치는 부분 안에 정수가 딱 하나만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지금 일단 얘들아 3이라는 정수는 공통 부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 3은 지금 구멍이 뚫렸잖아. 등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3은 공통 부분에 안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공통 부분에 정수가 오려면 2가 와야겠지. 그럼 얘들아 A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2가 들어오겠네? 자, 그럼 A가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자, 지금 이 공통 부분에 2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애들아 여기 A도 등호가 없는 거야. 즉 X는 A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공통 부분에 정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음에 1이라는 정수가 있죠. 자, 만약에 얘들아 이번에 A가 이렇게 와버리면 A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가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니까 오직 하나가 안 되지. 다시 말해서 A는요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A는 1보다 오른쪽이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걸 따져봐야 돼. A가 1이 돼도 될까? 자 A가 요렇게 1이 돼도 될까요? 자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요런 상황이야. 일단은 x가 3보다 작다는 확정이고요. 만약에 x가 a보다 크다인데 이게 1이라면 자 지금 이렇게 돼도 얘들아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구멍 뚫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오직 2라는 정수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즉 a는 1이 돼도 괜찮다. 그래서 정수 a 값의 범위는 3번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2차 부등식 뭐 요렇게 두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항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들아 얘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면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야. 즉 보세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범위, 초록색 범위지. 근데 그 범위가 알파, 베타래요. 요런 그림이 된다. 그럼 얘들아,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이라고 하는 요 2차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죠. 정리하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자, 따라서 우리 개수 비교하면 x 앞에 개수 7이랑 x 앞에 개수 같아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이고 알파 베타는 상수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구해야 하는 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이 돼서 답은 3분의 7이 됩니다. 14번 했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주어진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때 a, b의 합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칸이 좁아서 옮겨서 풀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얘들아 a, b, c 형태의 부등식 아니야? 연립부등식?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연립부등식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가운데 걸 걸려야 돼.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푼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바꿔볼게요. a에 해당하는 1이 b에 해당하는 a 빼기 2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비교하면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는 얘를 편의상 1, 2번 부등식이라고 하면 1번, 2번의 공통 부분이 해인데 그 공통 부분이 지금 무슨 실수라는 거야? 모든 실수야. 그럼 1번하고 2번의 공통 부분이 해가 공통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말은 1번의 해도 모든 실수고 2번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가 돼야 1, 2번의 공통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a 빼기 2x 플러스 2항합니다. b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 자, 근데 얘들아, 좌변의 식 x에 대한 1차니까 이거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니? 자, 그러면 해석하면 직선에서 1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울기를 가져버리면 이런 초록색 실수에서는 x값에서는 함수값이 오히려 0보다 작아버리죠. 근데 모든 실수에서 그런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려면 이런 상황밖에 없다는 거야. 기울기가 없고 직선이 아예 그냥 함수값이 0이거나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거나 혹은 어떤 y는 별이라는 상수인데 0보다 큰 이런 경우가 돼야 함수값이 0 이상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기울기가 없어야 되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a 빼기 2가 0이 되고 즉 a는 2가 되고, 자, a가 2가 되면 얘들아 이 부분이 사라지지. 즉 남는 게 b-1이라는 말은 이제 이 직선 자체가 y는 b-1이라고 하는 이 가로 직선인데 그 함수값이 0 이상이 돼야 돼. 즉 b-1이 0 이상이다. 따라서 b는 1 이상이다 라는 범위 하나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2번 부등식도 이항하면 x제곱에 자, 좌변 우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8-b가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되고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지. 자,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함수를 생각하면 얘는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데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좋겠어.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총 3가지지. 자, 근데 첫 번째처럼 생겨버리면 초록색 실수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버리죠.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려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 0 이상이고 세 번째 그림도 성립하지. 즉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생겨야 하고 판별식이 그럼 0이거나 0보다 작다. 하나로 합치면 판별식이 0 이하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 구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 ac. 자, 그게 0 이하면 좋겠어. 자,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구해놨잖아. 그리고 여기 a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4, 8에 32 플러스 4b가 0 이하다. 이항하면 4b는 16 이하가 되고요. 그럼 b는 4 이하다라는 범위를 얻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나는 1번 부등식에 해도 모든 실수여야 하고 2번 부등식에 해도 모든 실수여야 한다는 말은 b는 1 이상이면서 동시에 4 이하여야 한다는 거야. 공통 부분을 구하라는 거지. 따라서 a는 2로 고정이 되고 b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 했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으래. 자,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한다는 거는 양변에 똑같이 a에 해당하는 2를 더하면 6에서 3이 되죠. 즉 a 더하기 b는 3 이상 6 이하의 수인데 여기 선지를 보면 3 이상 6 이하의 수 되지만 2는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뒷장으로 가서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이제 18, 19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일단 얘들아, 3차 방정식은요. 일단 1차, 2차 혹은 1차 3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1차 인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좌변을 px라 하면 얼마 넣으면 0 돼요. 바로 보이시죠? 3 27 빼기 27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0 되네요. 자, 그 말은 px라고 하는 3차식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2차 인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조립제법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맞춰도 됩니다. 얘들아, x세제곱이 생기려면 x제곱 필요하지.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맞춰졌고 뒤에 누구만 오면 돼요? 플러스 k만 놔주면 kx 해결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3k까지 해결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얘들아, x 빼기 3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방정식이래. 자,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지면 좋겠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x는 3이라는 근을 하나 가졌지. 그럼 얘들아, 중근을 갖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네모 부분이 3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네모라는 부분에서 근이 생긴다는 거는 x제곱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3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빨간색 네모가 3을 한 번 더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3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까 9 플러스 k는 0. 따라서 k 얼마? 마이너스 9.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k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이 x 빼기 3 x제곱 빼기 9고요. 자, 그러면 x 빼기 3에 x 빼기 3에 x 플러스 3이 되면서 근이 3을 중근을 가지고 2번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근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자, 이제 이 네모가 얘들아 3 말고 다른 중근을 가지는 거야. 즉 x제곱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3이 아닌 무슨 근을 따로 가지는 경우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진대. 그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가 판별식인데 중근이니까 0이 돼야 돼. 따라서 K는 얼마? 0. 자, K에 0 대입하면 얘들아 저 방정식 x 빼기 3에 x제곱은 0이 돼서 x는 3이라는 실근 하나랑 x는 0이라는 근이 중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K 값은 마이너스 9랑 0이 돼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9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19번 봅시다. 19번도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 BC가 6으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빗변 위에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 APR, 삼각형 PBQ 얘네들의 넓이가 PQCR 넓이보다 작다. 이때 X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로 우리 알 수 있는 거 일단 X는 변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지. 그리고 얼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6을 벗어날 수는 없죠. 일단 X의 범위를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로 얘들아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 이렇게 각이 같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서로 어떤 관계예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서로 닮아 있죠. 왜냐면 일단 노란색, 파란색 둘 다 이 동그라미 각 가지고 있고 90도 각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 서로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야. AA 닮음. 근데 얘들아 커다란 파란색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작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서 여기도 x가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는 6-x가 되고 여기 길이도 6-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삼각형 APR. 자,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에 밑변 높이 모두 다 6-x로 동일하니까 6-x 제곱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삼각형 BQP 넓이 구해 볼게요. 자, 삼각형 BQP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사각형 PQCR 넓이 구해 보면 사각형 PQCR 자,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6-x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6-x 제곱 얘가 사각형 넓이 x 6-x보다 작고 자, 또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x 제곱 얘도 x 곱하기 6-x보다 작다. 연립 2차 부등식이 되죠. 자, 편의상 기역 니은 부등식이라고 하면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얘들아 봐봐. x의 범위를 가지고 생각하면 6-x라는 덩어리 0보다 크지. 그러면 여기서 6-x, 6- 하나씩 날려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두 번째 부등식에서도 x를 하나씩 날려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기역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기역을 다시 정리하면 양변에 2 곱합니다. 그러면 6-x가 2x보다 작다. 따라서 3x가 6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나오고 니은도 양변에 2 곱할게요. 그러면 x는 작다. 26, 12 빼기 2x보다 작다. 따라서 3x는 12보다 작고요. x는 얼마보다 작다?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구했던 그리고 방금 구한 x값 이렇게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0하고 6 사이에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공통 범위는 x는 4보다 작고 2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